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아버님이 막무가내 아나무인이십니다. 일부.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결혼해 같은 해에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잘 마치고 현재 열심히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겨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글을 적습니다. 남편과 저는 약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외동아들인 남편은 제가 첫 여자이고 첫 사랑이고 첫 경험이고 연애 고자입니다. 그래도 저만 좋다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개인주의 쩌는 제가 좋다고 하고 출산 후 통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심하게 뚱뚱해져서 극 예민한 제가 종종 지랄해도 다 받아주고 전 아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시댁입니다. 시댁 문제면 다들 당연히 시어머니를 떠올리시곤 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진짜 천사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아버님이시죠. 연애하던 시절 아버님을 처음 배웠을 때 무뚝뚝하시고 말도 적으신 편이시지만 저에게 나름 잘해주시고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눈도 못 마주치시고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제가 본 아버님의 모습이에요. 또 남편과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아버님이 진짜 옛날에 엄청나게 자신을 때리고 훈육도 심하게 받았고 또 아버님이 깔끔쟁이시라 방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면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잔소리도 하고 역정도 내신다고 들었어요. 전 정말 가볍게 들은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누구나가 들어도 가벼운 집안 이야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전 그냥 그쪽 집안에서 그런 거니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시댁 부부싸움이 저희 집까지 들려왔어요. 시댁 두 분이 싸우시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십니다. 엄청나게 때리십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어머니는 속앓이를 푸시려고 전화하시는 것이지만 남편은 그날 하루 일을 전혀 손에 잡지 못하고 멍하게 있거나 화가 나 있고 줄담배를 핍니다. 저희 집안 친정은 약간 개인주의가 바탕으로 깔려 있어서 내일 아니면 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도 두 분이 싸우시면 멍 때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는 모습에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 두 분이 해결해야지 왜 네가 나서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남편은 몸도 약하고 뼈밖에 없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는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 나오십니다. 도망가봤자 비상계단, 집 앞 공원뿐이세요. 아버님은 사소한 걸로 주로 싸우십니다. 예를 들어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데 다른 반찬 다 꺼내고 김치를 안 꺼냈다고 상을 엎으시거나 시장을 보러 두 분이 가시면 장바구니를 어머니가 안 챙겼다며 쌍욕을 하십니다. 들어보면 너무 어이없는 거죠. 그런 어이없는 걸로 어머니는 맞습니다. 꽁 하고 계셨다가 술 한 병을 스트레이트로 쫙 때려 드시고 집안 살림을 부수시고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신답니다. 아니 패신다고 해야 맞겠네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가 차고 어이가 털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버님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제가 시댁에 가면 그렇게 잘해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닌 정말 착한 척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어머니 말만 듣고
그렇게 아버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은 아기 때문에 주말엔 거의 점심쯤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침 7시 40분쯤 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 당연히 못 받았어요. 자고 있어서. 남편이 잠결에 받았는데 대뜸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스피커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소리가 커서 들리는 그 음성이 진짜 찐욕이었어요. 잠이 홀라당 깼습니다. 남편은 잠결에 받아서 잠이 달아나 버렸죠. 그러곤 저희에게 전화를 안 받았다고 욕을 그렇게 하시곤 끊으셨는데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대신 받아 저는 당연히 욕을 먹진 않았지만 저에게 하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아침부터 술을 진탕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러곤 집에 계시던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참 암담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고요. 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들에게요. 어머님은 이런 모습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곤 아들과 어머니는 아버님 뒷담화를 신명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전화하셔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신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아버님에 대한 착한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진상이십니다.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나고 제법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춤도 추고 애교도 부립니다. 첫 손주라서 애끼고 좋아해 주신 것까지는 너무나도 괜찮은데 아버님이 엄마도 아들도 필요 없다. 오로지 손주만 있으면 된다. 손주 아니었으면 엄마도 아들도 안 보고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손주가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손주를 안 보면 죽을 것 같다. 손주를 데려다가 자신이 키우고 싶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도가 너무 지나치십니다. 어머니가 없고 아들이 없었으면 손주고 뭐고 없는데 왜 어머니 아들 앞에서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저는 친정보다 시댁을 3배 정도 많이 가는데 제 자식이 꼭 아버님의 자식인 마냥 그러시니까 어느 날 땐 황당하기도 합니다. 시댁 가면 꼭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오셔서 손주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인사도 안 받아주십니다. 또 손주 장난감, 과자, 음료수, 이유식, 과일에 쓰는 돈은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고 막 사주셔요. 그래서 그런지 장난감은 이제 그만 사주셔도 되는데 그냥 아버님 혼자 쇼핑하다가 손주 장난감을 사십니다. 그러시곤 시댁 가면 그걸 자랑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손주가 잘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놓고 갔어요. 그러자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 제새끼야! 싸구려라고 놓고 가냐? 제새끼! 이러곤 끊어버리십니다. 싸구려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챙겨도 제 말썽꾸러기 자식이 막 뺏고 들고 흔들고 갈 때까지 자신의 손에 놓고 안 줍니다. 그러다가 또 갈 때 되면 아버님이 손주 안고 지하주차장까지 갑니다. 어머님은 그냥 안 보내고 반찬에 과일에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그거 챙기죠. 전 제 자식 기저귀, 수저, 물통, 옷가지 이런 것들 챙기죠. 그러면 손주를 안고 있던 아버님이 손주 손에 들린 장난감 정도는 챙겨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욕을 먹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읽다 보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냥 말하면 되지, 얘기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틀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화에 핑퐁이 없으세요. 무조건 왕이십니다. 아버님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하시면 아버님은 어머니께 어디서 대드냐고 하십니다. 저희 남편과 아버님이 대화를 하면 아버님은 남편에게 어디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전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대화 스킬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대뽀. 전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갔네요. 정말 다행인 건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나도 더 이상 어머님이 만든 게 싫으니 이혼하시라고 하자 했습니다. 남편도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버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 지역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일도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라 소문이 엄청 빨리 난다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직장을 잃게 되겠죠. 하물며 그 직장마저 나이 든 분들이 하시기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직장이 시댁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또 어머님 연세가 환갑을 넘기셔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아버님이 순순히 이혼해 주시지 않을 거랍니다. 직장 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실 테고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에게 해코지를 하실 거랍니다. 어머니는 그 지역 토박이셔서 형제 자매분들 다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님이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알고 보면 아버님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머니 이혼시키자고 하니까 남편이 말하길 만약 이혼하시면 아버님이 저와 손자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합니다. 또 아버님이 남편을 죽이려 들 거라고 하네요. 남편은 죽기 싫다고 저와 자식 새끼랑 행복하고 싶대요. 남편이 어머니께 제발 이혼하라고 하니까 어머니와 저하나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정말 아버님은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럼 아버님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자며 상황극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유 없이 맞고 이혼하는 설정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손자는 제가 데려가니까 볼 수 없을 테고 이유 없이 때렸다는 걸 자신도 그랬었으니까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상황극을 펼치자 했습니다. 아버님이 가족에게는 정말 폭군처럼 행동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자랑하셔요. 난 비록 배움이 짧지만 아직 정정하여 아내도 직장에 다니고 저녁밥 해주고 아들은 돈 잘 벌고 결혼도 잘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있어 시계 보여주기를 엄청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이런 상황극을 이야기했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약간 애꿎은 어머니만 쓰러지실 것 같고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 결심 중이지만 과연 이게 먹힐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와도 합세해서 할 생각이었지만 그러다 어머니는 약간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 뻥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배제했습니다. 전 도리어 아버님이 이혼할 거면 손주는 놓고 가라고 절 떠밀까봐 오히려 겁도 납니다. 약간 데미지가 큰 상황극이라 남편과 저 그냥 생각만 할 뿐입니다. 전 시댁의 두 분의 싸움이 이렇게 저희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아버님의 비위를 살살 맞추고 있고요. 엄청 열심히. 그러는 이유는 딱 하나. 어머님의 평안이죠. 어머님이 또 맞으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저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 주 주말에 약속이 있었는데 대뜸 아버님이 손주 봐야겠다고 오신답니다. 시댁과 집의 거리는 차로 1시간 20분,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2시간 소요합니다. 약속 있다고 하니 약속 가라고. 자기는 와서 손주 볼 거라며 너네 보러 가는 거 아니다 하십니다.
남편이 어이 털려서 약속 캔슬하고 시댁 가겠다고 하니 그럼 주말엔 저희가 시댁 오고 어머니 쉬는 평일에도 손주 보고 싶으니까 그때 저희 집에 오시겠답니다. 가깝다면 말이라도 안 하는데. 정말 나이도 많으시고 차가 일종이라 다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팔도 아프다고 하시면서 정작 오시면 12kg나 되는 손주를 막 안으시고 노시다가 팔 아프다 다리 아프다 그러십니다. 제가 아버님께 손주 많이 안아주지 마세요 하면 아버님이 내가 손주 보러 왔는데 와 못 안게 하냐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냥 안게 놔두면 아버님 집에 가시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해서 팔 아프고 다리 아픈 거 안 알아준다고 성질 내시나 봅니다. 뭡니까 이게. 얼마 전에는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무작정 내려오시다가 차량이 한번 퍼졌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를 부르면 되는 건데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지금 출장 중이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손주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길에 차가 퍼진 심각한 상황인데 니는 니 애비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면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의미 없다면서. 진짜 너무 탑도 없죠.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건 결혼생활 2년 중에 10개월의 임신 기간은 그냥 몰랐다 치고 약 1년 2개월 동안 어머니 아들 두 분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버님은 오히려 저희 셋이 아버님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버님이 간간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인데 말이죠. 정말 귀 닫고 사시는 분입니다. 시댁에 제사, 명절 있는 날에 종종 사건이 터지는데 명절 전날 두 분의 부부싸움이라던가 저희가 손주 사진을 안 보내드려서 화가 나셔서 어머니를 때린 적도 있어요. 진짜 심할 때는 제사상을 엎고 과일 같은 던질 만한 것들을 어머니께 망설임 없이 던지십니다. 작년 설날에는 사과를 어머니께 던지셨는데 어머니가 눈 쪽에 맞으셔서 눈에 실핏줄이 터졌었습니다. 친정보다 시댁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대로 가야 하나요? 저도 그냥 아버님의 비위를 살살 보고 거짓 웃음을 짓고 지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아버님의 실체를 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어지러움이 심각해지면서 구토와 손발 저림, 손발 마비 증상까지 겪어 입원했었습니다. 한 번씩은 귀에서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 둘이 있을 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아버님이 초를 치시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선 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점점 아버님이 너무 싫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똑 부러지는 대책이 없을까요?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버님 정말 쓰레기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입은 짧은데 식탐만 많은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여자친구는 32살이며 결혼을 전제로 약 1년 반 정도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에서 만나 너무 밝고 쾌활한 모습에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그 뒤로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체로 밥을 먹거나 할 때는 몰랐던 많은 문제들이 요즘 들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쳐질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이 나오질 않아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에 썼듯이 여자친구는 입이 매우 짧습니다. 정말 심각하게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봅니다. 매운 음식, 그냥 일반 떡볶이도 못 먹는 정도. 해산물, 회를 제외한 모든 해산물, 향신료를 쓰는 중국 요리, 김치를 베이스로 한 음식, 향이 나는 채소류, 깻잎, 마늘, 마늘종, 고추 등, 카레, 짜장, 짬뽕, 라면,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 해초류 등은 전부 못 먹는 음식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과 치킨, 피자, 파스타, 빵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거나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혹은 가서 유난스럽게 음식들을 고르고 골라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그 와중에 식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걸 식탐이 강하다고 해야 하나? 이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고급진 스시집을 가서 보통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 선 정도 하는 오마카세를 시키게 되면 양쪽으로 한 종류씩 초밥을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로 식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제 쪽에 피조개, 관자, 고등어, 전복, 청어, 우니, 오징어, 카이센동이나 해산물류가 들어간 모든 요리류. 여자친구 쪽 광어, 광어 뱃살, 학꽁치, 도미, 참치 적신, 여기서부터 회만 참치 대뱃살, 참치 중뱃살, 새우튀김 둘. 저도 참치 좋아합니다. 광어도 좋아해요. 근데 못 먹는 스시는 전부 제 쪽으로 넘겨주고 본인은 딱 먹을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갑니다. 심지어 10개 정도 먹은 후부터는 배가 부르다고. 회만 살짝 건져 먹고 남은 밥을 장국통에 몰래 숨깁니다. 근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셰프분들 눈총 받을 때도 많고 스시 말고 사시미로만 드릴까요? 하고 여쭤보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합니다. 보통 처음에 못 드시는 종류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달라고 한 다음에 저랑 다 바꿔서 먹습니다. 저는 177에 65kg로 평균 체중에 딱 보통 사람만큼만 먹는데 저렇게 스시집을 한번 가게 되면 보통 정말 식도까지 꾸역꾸역 밀어 넣어야 하는 정도가 됩니다. 먹고 나면 맛있다! 가 아니라 불쾌해서 배불러를 연발하는 상태가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마카세 말고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 스시집이나 광어, 연어만 먹을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은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별로라고 합니다. 기왕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가장 맛있는 것만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차라리 엄청나게 먹어대면 또 모르겠는데 욕심 부린 만큼의 반의 반도 못 먹는 상태로 늘 저만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보통 2인 커플이라면 파스타, 리조또, 샐러드나 피자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시키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시키게 되면 제가 1.4인분, 여자친구가 0.6인분을 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좀 부르지만 딱 좋은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보통 가게 되면 메뉴 선택을 할 때부터 저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크림 파스타 1개, 로제 리조또 1개, 피자 1판, 샐러드 1개, 사이드 디시, 윙이나 감자튀김 등 에이드 2개를 시키고 본인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에이드를 거의 다 마시고 파스타 2젓가락, 리조또 3스푼, 피자 1~2조각, 샐러드 약간에 사이드 디시 2~3조각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자나 사이드 디시는
먹는 것을 애초에 포기하고 샐러드, 리조또와 파스타만 먹게 됩니다. 왜냐면 피자나 사이드 디쉬는 남을 경우 포장이라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전체 주문한 양의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포장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국물이나 면, 볶음 요리 등의 메뉴를 먹게 되면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렇게 먹고 난 뒤에 카페를 가게 되면 저는 커피나 차 종류를 주로 시키고 여자친구는 스무디나 에이드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디저트류 2개 이상 주문합니다. 카페를 가게 되면 녹차 스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 롤케이크 한 조각, 아이스크림 1개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데 저는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케이크는 손도 안 대고 아이스크림은 한두 스푼 정도 떠먹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스무디의 3분의 1, 롤케이크의 3분의 1, 아이스크림 3분의 1을 먹습니다. 남은 음식은 저에게 먹어달라고 조르거나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이지만 이제는 초밥과 파스타에 너무 물려서 한식이나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 번은 정말 야채 곱창이 먹고 싶어서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야채 곱창집을 갔었는데 5점 정도를 먹고 나서 치즈만 골라서 먹고는 제가 먹는 걸 구경합니다. 맛있어, 잘 먹는다,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하거나 먹는 걸 쳐다보는데 정말 체할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먹고 나서 결국 설빙에 가서 빙수와 떡꼬치 토스트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제일 재밌는 점은 이게 단둘이 밥 먹을 때가 아니면 크게 티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네 회사는 여자가 80% 이상이라 식사할 때 다 같이 배달을 시키면 여러 메뉴를 조금씩 나눠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는 입맛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붙어서 밥을 먹거나 본인 혼자 카페에서 해결할 때도 있어서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 또한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눈치채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식습관이나 취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또 매번 본인 취향대로만 먹고 싶어 하는데 사실 건강한 식단이 아니다 보니 영양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만 빼면 취미, 취향, 대화 등 너무 잘 맞는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너무 유난스럽게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깨닫자 조금 많이 슬퍼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옹호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덧붙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 비용의 경우 7대3 정도입니다. 제가 식사를 계산하면 여자친구가 커피나 디저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오마카세 같은 고급 식사의 경우 주로 제가 기념일이나 보너스를 받아서 먹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비용의 경우 수입에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이지 여자친구가 돈을 안 쓰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주로 빵만 먹습니다. 빵이나 곤약면, 과자, 초콜릿 등을 먹거나 파스타 등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맞벌이인 관계로 어릴 때부터 집에 빵,
과자 등을 많이 사다 두셨는데 조금씩 뜯어서 여러 종류를 먹는 버릇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금전 요구, 고액의 선물 등을 바라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직접 만들어준 테라리움 화분 하나에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로지 먹는 것 하나에만 이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고민한 것이지, 저를 호구 취급하며 빨대를 꽂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정말 먹는 것 딱 하나만을 빼면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밝고 쾌활하고 대화나 생각도 잘 통하는 배려심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저 식습관이라는 부분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일까? 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게 되거나 하면 지금 저 상태를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동감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아 조심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보겠습니다.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노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도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상황이 정리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견들과 저를 걱정 및 질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